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럽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2에 참가한 미 육군의 딘 준장은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차에 대해 미군의 첫 하이브리드 전투 차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육군은 1980년대부터 운용을 시작한 보병 전투차 M2 브래들리의 후계 차량 개발에 3차례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는 국방 예산 삭감 여파로 중단되었고 2차는 미 의회가 조달 비용 급등을 문제 삼아 개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단되었으며 3차는 미 육군의 과잉 요구와 불분명한 선정 프로세스의 영향으로 프로토타입 제출 시한의 한계 사만응해 경쟁 개발에 들이깨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개발 계획을 한 차례 백지화하고 차기 보병 전투차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과거 3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차기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이래서를 발행했으며 이번 개발 접근법은 미리 요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특성, 즉 자율적인 무인 운용 능력과 옵션으로 유인 운용도 가능하며 충분한 생존성과 에이브럼스와 병행할 수 있는 기동성 및 적의 보병 전투차를 제압할 수 있는 화력, 그리고 유럽의 주요 병참 경로를 주행할 수 있는 중량 등을 충족한다면 개발 기업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OMFV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의 개발 요건으로 30mm 기관포 탑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OMFV의 특성으로 적의 보병 전투차를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이라고 표현하면 해석의 폭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고정관념에 묶인 기존의 보병 전투차와는 다른 보병 전투차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OMFV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미 육군의 로스 코프먼 준장도 기업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만 좋다면 15대로 편성된 보병 전투차량 소대를 검토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보병 전투차 소대는 4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명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아이디어만 좋다면 보병 전투차 한 대의 병력 수송 능력이 2명에서 30명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미 육군은 기존의 룰을 깨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해 유로사토리 2022에 참가한 미 육군의 딘 준장은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은 미군의 첫 하이브리드 전투 차량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 육군은 전술적인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 수송의 감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감지한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의 파워트레인에 전장에서 전기 소음 등을 탐지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 딘 준장은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의 주포는 50mm가 될 것이며 전투 중량도 40톤에서 50톤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이 배치될 때까지의 연결고리로 하이브리드 버전인 M2 브래들리 개발을 검토 중이며 2035년까지 배치 예정인 차기 전차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따라서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4팀도 미 육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완전한 전기화는 배터리 크기 문제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은 M2 브래들리보다 10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중량은 독일의 링스와 우리나라의 레드백과 같은 중량대입니다. 또한 주포에 대해서도 미국의 딘 준장은 최소한 30mm 포를 상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50mm 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적 보병 전투차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30mm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딘 준장이 말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보병 장갑차는 현재까지 독일의 FF지사가 개발한 제네시스가 유일합니다. 독일의 FF지사가 개발한 제네시스는 이번 유로사토리에서도 출품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독일 육군의 자금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FF지사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발한 복서 장륜 장갑차와 라인메탈이 자체 개발한 링스 장갑 전투차와 동일한 모듈러 설계를 채택했으며 기본 중량 25톤의 제네시스는 작전에 따라 추가 장갑이나 다채로운 미션 모듈을 최대 15톤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전투 중량은 최대 40톤에 달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가 채택하고 있는 발전용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로 구성된 1860마력 상당의 디젤 전기 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최대 중량 40톤의 제네시스를 100km까지 가속시킬 수 있으며 최대 작전 거리는 600km입니다. 또한 최고 속도를 40km로 제한하면 내장 리튬이온 전지 전력만으로 1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제네시스의 최고 속도를 40km로 제한하고 주행하면 차량 소음은 기존 장갑 차량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어 적에게 발견될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FF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의 기술 검증용 프로토타입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제 30mm 무인 포탑을 추가한 보병 전투차 사양으로 조종자와 포수 및 지휘관 등 3명에 더해 최대 10명까지의 병사를 차내에 수용할 수 있어
최대 탑승 인원은 13명입니다. 제네시스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의 최대 탑승 인원이 11명이며 러시아의 T-15와 한국의 K-21도 최대 탑승 인원이 11명이어서 기존의 보병 장갑차의 수송 능력을 웃도는 수송 능력을 갖춘 것도 강점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합쳐지게 된다면 꽤 흥미로운 장갑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FF 지사는 제네시스의 최종판을 2022년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마도 해외 시장에 제네시스를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디젤 전기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네시스를 도입하는 국가가 나타나느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차세대 보병 전투차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이 개발한 기술들은 거의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장갑차가 대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개발 사업에는 4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독 입찰에 응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이스라엘 LB 시스템스와 짝을 이룬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독자적인 차기 보병 전투차 안을 제출했고 호주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의 라인메탈은 미국의 레이시온과 L3 해리스 및 텍스트론과 앨리슨과 짝을 이뤄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 기반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디펜스는 미국의 특수차량 제작업체인 오시코시와 짝을 이뤄 레드백 기반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 육군은 지난 3차례의 개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세부 사양 및 기술적인 기능을 지정하는 컨셉만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에 맡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영국의 BAE 시스템스입니다. BAE 시스템스는 작년에 미 육군의 OMFV 제한용 렌더링을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BAE는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는 미래의 전장에서 군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투체계를 설계할 예정으로 계속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트위터를 보고 BAE 시스템스의 렌더링이 이스라엘 LB 시스템의 UT-30 MK2 원격 조종 포탑을 장착한 차세대 브래들리 전투차량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제조 거점이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현지 법인과 제조 거점을 미국에 갖고 있어서 미국 업체와 제휴할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와 손잡고 있으며 반대로 현지 법인이나 제조 거점이 없는 한화디펜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은 미국 업체들과 손잡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와 손잡은 미국의 오시코시는 특수차량과 군사차량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미국의 육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던 험비의 후속 차량인 JLTV 개발을 수주했으며 따라서 2040년까지 미 육군의 약 49,000대와 미 해병대의 약 5,500여 대의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기동성 대형 전술 트럭인 HEMTT도 오시코시가 미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 한화디펜스는 미국의 제조 거점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 사업은 예비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는 예비 설계에서 탈락하는 한 팀이 발표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한 팀이 탈락하여 3개 팀들이 미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의 상세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레드백도 미국의 요건에 맞추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